저는 세 번째 강의고요. 심장내과 김명하고 오늘은 숨이 찬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심부전이어서요. 심부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전은 많이 고혈압이나 협심증 이거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이게 정상이라고 치면요. 어떤 원인에서든 간에 심장이 힘들어서 심장이 커지고 붓고 수축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에 의해서 심장 고유의 기능, 수축력이죠. 악화돼서 전신에 우리 몸 팔다리까지 충분히 피를 잘 보내줘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혈류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심장이 붓고 힘들어질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장 질환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각종 심장 질환이 뭐냐면은 그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관상동맥 질환일 수도 있고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또 고혈압이 조절이 안 돼 갖고 뭐 200, 230 이렇게 돼서 또 심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있을 뭐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기타 심장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빈혈이 극심하다거나 갑상선인데 모르고 있었다거나, 그 다음에 신부전, 콩팥이요. 콩팥 기능이 나빠졌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심장이 부담이 되거나, 그 다음에 심장 근육 자체가 문제되는 것, 요새는 조금 줄었지만 판막 질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내가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아파서. 근데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아들딸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내가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인 상태가 심부전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원인 질환이 뭐냐 그거를 찾아갖고 그거를 제거해주고 수축력이 떨어지고 부은 심장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게 치료를 하는 게 이 심부전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심부전은 어떤 때 의심할 수 있나? 심부전 증상은 일단 숨이 차요.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뭘 조금만 해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은 발등부터 차곡차곡 불어서 발등이 붓고 발목이 붓고 아래 종아리가 붓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밭은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가래에 피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실핏줄 같이. 그리고 박동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체중이 자꾸 불어요.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불지? 특히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붓고 부어서 체중이 늘면은 이거는 뭐 여지없이 심장에 물이 차서 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로감은요. 그냥 저도 요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다 심부전은 아니고요. 이제 왜 피곤한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증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심부전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1등급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일상활동을 하려니까 약간 힘들어요. 그거는 2등급이라고 그러고요. 일상활동보다 더 낮은 거, 평소 활동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다. 그럼 3등급이고요. 너무 숨차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꼼짝을 못하겠다 하면 4등급이어서 이쯤 되면 이거 병원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부전 진단은 아까 협심증 진단할 때도 설명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 심장병 진단은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피 검사를 하게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이 부었나 안 부었나 보게 되고요. 심전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거는 직접 심장을 초음파로 봐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크게 다 재고 뛰는 기능이 얼마나 되나 판막이 새나 안 새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요. 요것까지가 기본 검사가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얘기하기가 복잡한 뭐 운동부하 검사, 심장 CT도 있고 뭐 아까 들으신 관상동맥 조염술, MRI 여러 가지가 특수 검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은 그냥 심부전이라고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원인 질환을 찾아서 그 원인 질환에 맞게 혈관이 막혀서 심부전이 생기셨군요. 그러면 어디가 막혔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인병에 따라서 검사하는 게 각각 좀 달라져서 이렇게 제가 기타 특수검사라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마 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숨이 차고 힘들어서 심장에 부은 상태를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질환을 찾아서 그 질환까지 해결을 해줘야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신부전 환자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염식하고 수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 국에 간이 안 맞잖아요. 몸속에 소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타야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몸에서는 자꾸 수분을 끌어들여 갖고 몸 안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드셔야 물을 끌어들여서 몸 안에 수분을 갖고 있는 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하고 수분 제한이 가장 중요하고요. 난 숨 차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활동, 적당한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힘든 운동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분, 10분 한꺼번에 보통은 30분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요. 한 번에 다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러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약은 이제 되게 복잡한 특수한 약들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 약을 잘 드시면 좋겠어요. 대부분들 보면 말씀드리면 이제 통계로 나온 얘기인데 의사가 처방한 거를 제대로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다니시면서 신부전이 갑자기 나빠져 갖고 다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일 많은 원인이 짜게 먹은 거. 여기 있죠? 저염식 안 하신 거. 두 번째, 약이 끊어진 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두 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수술도 해야 되고 시술도 해야 되고 기계 삽입도 해야 되고 아까 부정맥 중에 매우 심장이 안 뛰어서 40회 이하로 안 뛴다. 한 30번쯤 뛴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빨리빨리 뛰어서 운동을 하게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맥박 조절하는 기계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정맥이 안 생기도록 또 기계를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저것 하고 수술을 하고 다 해도 안 돼서 심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엔진이 고장나서 자동차가 더 안 갈 것 같으네요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심장 이식이나 인공심장으로 해서 완전히 바꾸는 이런 수술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너무 전문적인 치료여서 요 두 개에 굉장히 이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 질환이 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래서 저염식하고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식생활이 뭐냐? 많이 드시면 심장 위 그거를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가 커져서 숨이 차요. 두 번째는 소화시키느라고 위에 피를 많이 보내요. 심장 힘든데 위에 갑자기 많이 피가 가면은 그것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부전이라고 진단받으시고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소식을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분 제한 정말 열심히 말씀드립니다. 꼭 지키셔야 되고요. 수분도 하루에 2리터 이하, 부으시면은 1.5리터 이하, 정말 부으면은 더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딱 한두 잔을 지킬 수 있으면 약속을 해서 지킬 수 있으면 하시는데 아니면 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요. 다 친구들 이렇게 또 모여서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이렇게 되지 혼자서 그냥 딱 약속 지켜서 한 잔, 두 잔 드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은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저염식은요. 소금을 일단 반으로 줄여야 되고요. 국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 찌개, 국물은 안 되고 한국 사람 김치 못 먹고 사는 거 진짜 어려운데 김치도 양 사실 줄이셔야 돼요. 선생님 백김치는 괜찮지 않나요? 김치 씻어 먹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김치를 담그는 거를 모르시는 말씀이죠. 배추 절일 때 소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 자체가 짭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서 드셔야 돼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드실 게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거나 내 입에서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만큼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염식 했더니 울렁거리고 구역질 나서 못 먹겠어요. 이러신 분 많거든요. 저도 저염식 해봤는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다 죽으란 법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 2주만 고생하시면 입맛이 바뀌어서 나중에 저염식 하시는 분 이제 보통 식구들이 먹는 음식이나 반찬을 드시면
이거는 짠 수준이 아니라 써서 못 먹겠다 하실 정도로 입맛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주 싱겁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하는데요. 좋게는 이제 매일 하시면 좋고요. 5일 이상 하시면 더 좋다. 무슨 어디 시간 내서 운동기구 하고 뭐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자전거, 그다음에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아서 아파트 계단을 한두 층씩 올라다니고 그게 괜찮아지면은 한 일주일, 2주일 해보다가 그 다음에 한 3, 4층까지 올라가 보고 또 한 일주일, 2주일 괜찮으면 또 한 5, 6층까지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고 운동 시작하기 전, 후 반드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하지 큰 운동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신부전환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약물 치료는 여기서 약을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수는 없는데요. 신부전에 쓰는 약들이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름 붙은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신부전인 사람한테 이 약을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사망률이 16%나 좋아졌네. 그다음에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하고 안 드시는 분하고 비교했더니 드시는 분이 34%나 사망률이 줄어들었네. 이런 연구들이 다 있어서요. 아마 선생님 병원에 가시면 신부전으로 진단받으시게 되면 이런 약들을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아마 조합을 해서 드릴 겁니다. 이거는 모두 다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 본인 상태에 맞게 적당한 약을 해서 드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수술은 구조적인 이상, 판막은 심장 안에 있는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열리지 않거나 닫히지 않으면 그 판막은 기능이 다한 거죠. 인공 판막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혈관이 막히면 혈관을 뚫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시술이나 수술은 이제 그 원인 병에 맞춰서 하고요. 기계 삽입은 심장이 너무 안 뛰거나 부정맥이 있어서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치료여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해당되는 때 뭐가 필요한가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신부전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전 환자라 그러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괜찮은가? 뭐 답답한가? 덜 답답한가? 다리가 부었나 안 부었나? 피곤한가? 그다음에 체중은 어떤가? 자다가 숨차서 깼나 안 깼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콱 막혀갖고 일어나기도 힘들어. 이러신 분들, 그다음에 어지러워서 쓰러지시거나 주저앉거나, 그다음에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맥이 빨라지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긴급 증상이라고 해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돼요. 내가 봐주는 선생님 10년, 20년 봐주는 선생님이 오늘 외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이 빨간 데에 있는 거면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 만날 생각 하시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쓴 겁니다. 나의 신부전 관찰 일기. 제가 만약에 신부전이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혈압과 맥박은 어떻지? 요새는 자동 혈압계가 있어서 한번 팔 넣고 재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다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몸무게 올라가서 60kg인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몇 킬로인가 하고 어제랑, 제가 여기 9월 18일부터 썼지만 어제랑 비교해서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요. 약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다. 가끔 약 먹는 거 저도 약 먹어봤지만 잊어버려요.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첩 하나를 적어 놓으시고 약을 먹었으면 그 즉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표로 하시는 게 안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운가 아닌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서 운동도 얼마나 했나 하고 이게 다 X표로 해서 괜찮으면 오늘 아무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음 날 또 똑같이 해서 X표가 0표로 바뀌어요. 그럼 부었나? 어제보다 부었네? 그러시면 미리 하실 일은 내가 좀 짜게 먹었나 보다. 그만해야지 하고 해서 싱겁게 드시는 거 더 열심히 하시고요. 체중이 자꾸 늘면 병원에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방수칙은 이거는 신부전뿐 아니고요. 모든 심장병이긴 한데 혈압을 반드시 조절해야 되고요. 본인의 체중 증가 여부, 붓는 거 여부, 건강 상태 확인해야 되고 금연 절주 약속을 못 지키시면 이것도 금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아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나? 저 사람이 날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자기도 살기 힘든가 보다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약 꼭 잘 드시고 병원에 오실 자 잊지 말고 달력에다가 꼭 빨간 동그라미 하셔서 오셔서 약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장의 날 관련해서 심장 강좌를 했고요. 이 자료는 심장학회, 신부전학회에서 주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